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트 컷 김난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사진들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이번 주도 국내외 다양한 소식의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정치권이 다 시끄러운데요. 네. 이번 주는 특이하게 제가 직접 취재한 그 현장부터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모습인데요. 결국 구속영장 기각됐죠? 네, 네. 이 사진은 21일 낮 영장 심사를 받던 때 모습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 속에 있죠. 눈빛. 네. 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업에 도착하자마자 취재진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네. 국정농단 묵인한 거 맞느냐? 민간인 사찰했느냐? 이런 질문에 우 전 수석은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히겠다. 간단하게 답변을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 해달라. 구속되시면 하자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불편한 한마디만 심기를 드러내면서 그 특유의 눈빛을 한 2초가량 기자를 이렇게 째려봤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딱 그 당시 포착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 거잖아요. 네네. 사실 작년 11월에 이미 비슷한 사진을 저희가 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검찰 네. 출석했을 때 기자를 노려본 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죠. 노려봤다기보다 기자가 갑자기 자기 가슴 쪽으로 탁 다가와서 이제 크게 질문을 해서 놀라서 내려다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개인적인 습관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 눈빛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눈빛으로 모든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이 권투 선수나 이 레슬링 이런 그 격투기 선수들이 상대방을 볼 때 주먹이 날라오면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어디를 보는지 아세요? 눈이요? 그렇죠. 눈빛을 보고 합니다. 주먹을 보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눈빛이 상당히 많은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눈빛으로 아예 처음에 제압을 하겠다 이런. 그렇죠. 그런 것도 기선제압. 있고 연기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눈빛으로 연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희노애락이 눈에서 다 나오는데 어쨌든 이 우병우 전 수석이 이렇게 언론에 공개될 때 이 눈빛에 관한 것을 사진 기자로서는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겠죠. 예. 네. 근데 이날은 또 이게 눈빛 사진은 아니지만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후에 좀 이게 특이한 광경이 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네. 여기 있네요. 우 전 네. 수석은 오른쪽 끝에 있는데 상당히 수많은 취재진들이 둘러싸여 있고 왼쪽에도 뭔가 태극기도 보이고 성조기도 보이고 어떤 상황이죠? 이날 이제 아침부터 이분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그 태극기를 들고 많이 집회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계속 이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기자들에게 좀 이렇게 조언도 하고 그랬다가 좀 화도 냈다가 여기 쪽 그 관계자분들하고 좀 언쟁도 했다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나올 때 이렇게 이제 응원을 하는 모습인데 사실은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그 우병우 전 수석도 약간 좀 의외였던 것 같아요. 나오다가 질문을 받다가 저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이 여기 있을까 하는 그런 약간 제 개인적인 예상치 생각에 못했던. 그렇죠. 네. 성조기와 태극기 왜 나를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사진을 취재를 해서 발행을 한 사진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을 쏘고 있는 사진인데요. 사람들이 서로 등을 맞대고 둥그렇게 원을 형성해서 서 있네요. 쏘면서도 본인이 이제 뭔가 찡긋하는 표정도 그렇죠, 있고요. 예. 한쪽 눈 감고 어디다 쏘는지 알고 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저는 이거 사진 쭉 보니까 지금 의상도 눈에 띄는 게요. 신발을 바지가 이렇게 다 덮고 있어요. 나팔 바지 같기도 하고 좀 특이한데요. 상당히 어떤 의식이나 예의를 갖춘 것 같죠.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아까 미국인데 네. 버지니아주 마운트 버논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2월 셋째 주 월요일, 그러니까 대통령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인데 원래 조지 워싱턴 대통령 생일을 기념하는 날인데 네. 1970년대 연방의회가 모든 전직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 대통령 생가에서는 이제 저런 멋진 행사가 열렸는데 이제 다른 곳의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Not my president.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 아,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야.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죠. 뭐 거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랑 비슷하다고도 볼 수 인정할 있는. 수 없다. 그렇죠. 이건 이제 뉴욕 사진인데 네. 이날 뉴욕을 비롯한 미국 곳곳에서 현직 대통령 그 도널드 트럼프를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네. 요즘 미국 시위대 사진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손팻말을 적어서 개인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장면들이 많이 목격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저렇게 하죠. 뭐 어떻게 네. 보면은 어떤 시위나 집회 기본적인 뭐 ABC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추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뭐 이렇게 문자로 저렇게 적어놓고 하면은 사실 뭐 자기네 의사 표시가 확실히 되는 거죠. 네. 뭐 사진 기자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주면 뭐 나쁘진 않죠. 뭐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보다 자기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면 사진 취재하는데 더 편할 수는 있죠. 네. 관련된 사진이 또 있으니까 한번 더 보실까요? 네. 아, 이건 제가 지난주에 또 봤던 단어예요. 임피치. 네. 우리나라에도 뭐 익숙한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탄핵이란 예, 뜻이죠. 그렇죠. 네.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알겠죠. 뭐 영어 네. 아는 사람이 보면 탄핵 뭐 딱 한마디만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시카고인데 사진을 한번 잘 보시면 왼쪽 위에 보면 이제 트럼프라고 써 있죠. 아, 예, 부동산 재벌 그 트럼프 타워가 있는 곳입니다. 네. 트럼프 타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 와서 시위를 하겠죠. 우리가 뭐 청와대 상징적인 앞에 건물 그렇죠. 앞에서? 청와대 네. 앞에서 가고 막 헌재 앞으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위 장소로 각광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가. 취재 기자 입장에서 지금 보면 네. 이제 사진 촬영을 현장에서 할 때예요. 주변의 곳곳 배경도 신경을 쓰시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 방송 뭐 리포터들이 할 때도 이 상황이다 그러면 트럼프 빌딩을 보면서 하진 않겠죠. 이렇게 뒤로 배경을 하고 자 여기는 뭐 트럼프 빌딩 앞입니다. 네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이 사진 기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습관일 수도 있어요. 어떤 근데 우리가 거요? 그 돈 투자할 때 있잖아요. 네. 그 투자 전략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진 기자는 좀 습관적으로 그 한 바구니에 모든 걸 좀 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진 말하면 한 컷에 모든 것을 담고 싶은 거죠. 여기 뭐 집회하는 사람, 네. 그 뒤에 트럼프 빌딩이 보이면서 뭔가 상징적인 것들이 그 안에서 프레임 안에서 잘 녹아들면은 그 사진이 아주 매우 좋은 사진이 되기 때문에 사진 하나로 모든 메시지를 그렇죠. 전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나를 지정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많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미국이었는데 그런데 이번 대통령은 좀 다른가 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우체부 문재인 전 대표인데요. 네. 우체부 체험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사진이죠? 네, 복장을 완벽하게 갖춘 것 네. 같아요. 저도 뭐 이게 사진 설명을 안 봤으면 그냥 대충 넘어갈 뻔했는데. 그러게요. 지금 네. 여기 밑에서 이렇게 볼 때 모르다 위에 얼굴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문 전 대표가 일일 집배원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네, 저기 뒤쪽 우편함에 우편물을 다 끼워놓고 이제 택배를 배달하러 네. 가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 사진은 표정에서 나오네요, 분위기가. 문 전 대표가 이제 배달을 하러 왔으니까 안녕하세요, 택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집에 계시던 분은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상황 같은데요. 네, 이제 이런 정치인들의 어떤 이런 행보, 이런 체험 행사 사진을 가서 보면 네. 사실은 갑자기 가서 이렇게 해서 문을 두드리고 하면 이 시민들에게 되게 놀랄 수 있죠. 그래서 이분들의 초상권도 있기 때문에 네. 그 한 어느 집을 정해서 그 전이나 후에 꼭 확인을 받습니다. 정치인들의 현장 체험 곳곳에는 취재진들이 항상 이렇게 가득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매 순간 같이 밀착 취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네. 그게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 공간이 되게 협소할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사진 기자 방송까지 하면은 3명 정도 쓰면은 아마 꽉 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취재하기 힘들 거예요. 그럴 때는 저희가 그런 취재 어떤 편의를 위해서 현장 풀이라는 그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장에 온 사람들이나 어떤 협회 차원에서 대표로 한두 명이 대표로 취재를 하는 거죠. 사진 볼 땐 자연스럽게 그냥 넘겼던 부분인데 얘기를 그렇죠. 듣고 보니까 그렇게 촬영이 되는구나라고 또 막 세상 몇십 명이 한 새롭게 시간 알게 내내 되네요. 따라다니면 이런 정치인들도 매우 힘들죠. 그렇죠. 요즘 대권 주자들 현장에서 일일 체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또 네. 다른 준비된 사진 있나요? 네. 그래서 이번 우리 클릭 베스트 컷에서는 네. 이 대권 주자들의 현장 체험 사진이 있으면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 주 찍힌 그 다른
뭐 정치인 현장 체험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럴까요? 이번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네요. 네. 여기는 보시면 이제 택배 분류하는 곳입니다. 네. 이 의원이 이제 일일 체험을 온 곳인데 조끼 색깔을 보면 파란색이에요. 의도했던 거겠죠? 당연하죠. 굳이 뭐 다른 뭐 색깔 옷을 입을 필요는 없겠죠. 이제 바른정당 색깔이니까. 근데 이게 또 다른 정당 옷 색깔 입으면 또 정치적으로 해석 어떻게 하냐면 네. 다른 정당과도 뭐 다 이렇게 공유를 하겠다 또 뭐 그런 식으로 또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앞서 저희 문재인 전 대표 우체부 집배원 사진 받고 지금 이건 유승민 의원의 택배 네. 배달 분류 작업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네. 다른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다가오는 대선에서 국민에게 행복을 배달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다려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 얘기인가 싶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쪽에 뭔가 물고기가 되게 많죠. 네. 저 물고기 이제 잘 보면 이렇게 수염들이 있어요. 네. 다름 아닌 이제 맥인데 이제 여기가 그 삼천 메기 공장.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메기 양식장 이렇게 되겠죠. 보통 양식장이라고 하는데 공장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재밌네요. 정말 공장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사회주의적인 냄새가 좀 아니요. 그래서 북한에서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요. 이제 메기는 이제 번식력이 좋고 양식이 이제 까다롭지 않아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북한 곳곳에 건설됐습니다. 양식장이 공장이죠. 예. 주민들 이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뭐 그런 명분으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유독 지금 이 시찰 장면에서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김정은,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이제 국제사회가 떠들썩하잖아요. 이 사진 사실 그 사건 이후에 나온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지난 15일 김정일 생일 때는 김정은이 유독 어두운 표정으로 이제 한 모습이 카메라에 많이 잡히고 그 모습도 많이 나왔어요. 아버지 생일에도 어둡고 굳은 표정을 지어서 이제 그 배경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며칠 뒤 이 사진, 그러니까 21일 사진에서는 환하게 이제 웃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여기도 표정이 되게 밝네요. 이제 김장은이 이날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이 공장 시찰에 동행했던 모습이 조선중앙TV에서 보면 지난 1월에 방영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을 보면은 김정일과 김정은이 2001년에 이 공장을 찾아왔다는 내용이 이제 새겨진 비상 문구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2001년이면 16년 전이면 김정은 위원장 청소년 아니에요? 10대 때의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1984년생으로 이제 알려져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만으로 한 17살 때 아버지 김정일 시찰에 이제 동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후계자 수업을 받은 것으로 그렇죠, 이제 예. 해석이 될 수가 있어서 이제 눈길이 가는 거죠.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된 지금 아버지 김정일의 후계자는 나뿐이다 뭐 이런 의미로 웃는 걸까요? 뭐 사실 알 수가 없죠. 네. 아버지 생일에는 좀 굳어 있었던 얼굴이 메기 공장에서 활짝 폈습니다. 김정남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형 같기도 하고 캐릭터 모형인데요. 네, 고양이죠 보면 이제 이름부터 말하면 시마네코. 시마네코. 예, 이제 보면 머리 위에 이렇게 보면 지붕 같은 게 일본 신사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전통 그 지붕의 모양입니다. 얘기 듣고 보니 딱 정말 일본스러운 그런 캐릭터네요. 네, 이게 날로 교묘해지는 일본의 독도는 일본 땅 교육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22일에 일본이 다케시마 날 행사했었죠. 네, 말도 안 되는 날이죠 이제. 그런데 저게 다 그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시마네현의 현청사 2층에 있는 캐릭터입니다. 사진 아래쪽에 써 있는 글씨를 보면 네. 시마네코는 다케시마가 있는 시마네현의 관광 캐릭터입니다. 저 일본 고양이가 이제 발을 딛고 있는 섬은 또 다케시마, 그러니까 독도인 거죠.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대놓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건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게 종이접기 캐릭터인데 네. 심각한 문제는 이것을 하는 내가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 기관인 내각 관방이 이 종이접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내각 관방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밑그림이 그려진 A4 용지 크기의 종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 보실까요? 네.
아, 이 순서대로 종이접기를 하면은 저 시마네코가 완성이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뭐 되게 보면 되게 귀엽죠. 뭐 좀 일본 캐릭터 같은데 이게 보면 이제 중앙 정부가 그 시마네 현의 배후에서 보면 이제 어린이들을 상대로 독도 왜곡 교육을 부추기고 있는 네. 셈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들 인형도 좋아하고 종이접기도 좋아하는데 네. 저거 종이접기 하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럼 독도 우리 땅이네 일본 땅이네 이런 생각을 그렇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 네. 아니에요. 역사 왜곡이죠. 근데 예전에도 이제 일본은 독도에 살던 이제 강치, 그 바다사자죠. 네. 그거를 이제 캐릭터화해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용 자료로 이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 사업 그 뒤에 숨어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 야요. 남의 나라 땅을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는 일본 정부의 뻔뻔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취재진이 아주 많은데요. 앞쪽에 있는 사람들 노트북 뒤에 ABC 이렇게 쓰여져 있고 어떤 현장이죠? 네, 연합뉴스 TV 카메라도 보이고 뭐 그러네요. 취재진이 많이 왔다는 걸 뭐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하면 제가 사진 기자라면 네. 어쨌든 여기서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취재하기가 힘든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저 오른쪽 뒤에 보면 저렇게 아. 그렇죠. 저런 포스터를 걸어서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뭐 취재진 또 많으니까 그리면 되죠. 네. 인간 대 인공지능 번역 대결 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작년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 그때는 저 알파고가 4대 1로 완승했죠. 네. 승리했죠. 네. 그래서 뭐 이번엔- 이번엔 이걸 대승리라고 해야 될까? 인간의 대승리인데 사람이 한 번역사는 60점 만점에 49점. 네. 이제 인공지능 번역은 평균 20점. 차이가 큰데요. 네, 그렇습니다. 4명의 전문 번역사가 인간 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쪽에서는 뭐 유명하죠. 구글 번역기, 네이버의 팝하고 네. 시스트란 출전을 했는데 인공지능의 번역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네, 화면을 보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좀 크게 확대를 예. 해서 볼까요? 네. 부엌 뒷대문을 활짝 열고 나오는 옥의 얼굴은 푸석푸석하니 부었다. 이거 인공지능으로 번역하기 되게 힘들었을 것 그래서 제가 같은데요. 이거 보고 이거 하고 이겼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이게 옛날 우리나라 소설이거든요. 1930년대 나온 어머니와 딸이라는 소설의 한 구절인데 이 대회 그 심사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인공지능이 대규모 전산 자료를 써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 출제에는 인터넷에 전혀 번역문이 없는 텍스트를 고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소설을 이제 고른 거죠. 번역 실력만 보겠다 이런 그렇죠. 거예요. 우리나라 소설에서 중요 소설이긴 한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알지는 뭐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이런 것도 아니고 네. 했는데 어쨌든 그 결과 인공지능이 특히 이건 당연한 거예요. 문학 번역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번역기 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거 인공지능 번역은 네. 법률, 의학 등 특정 전문 용어를 반복해 쓰는 영역에서 월등히 좋고 범용 분야는 이제 수준이 이보다 낮다고 네. 했습니다. 요즘 외국 홈페이지나 간단한 문장 번역할 때 인공지능 번역기 많이 쓰잖아요. 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기계가 인간을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 있나 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진들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한 기자가 볼 때 이번 주에 베스트 컷 꼽는다면 어떤 사진을 꼽으시겠어요? 예, 보통은 이제 베스트 컷을 보면 이제 한 컷을 고르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는 뭐 사진의 어떤 그 뭐 뛰어난 것보다도 그 내용 때문에 두 장의 사진을 골랐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와 그 유승민 의원의 그 행보, 뭐 서민 체험 이런 거 행보하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이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대선 전에만 서민 행보를 한다고 해서 체험하고 간단하게 하지 말고 정말 진정한 서민을 알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두 사진을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트 컷.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